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요, ITQ 한글 기능평가 2번인데요. 수식 편집기로 각각의 수식 내용을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수식 문제 이후에는 도형을 이용한 그리기 도구죠. 도형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은요,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양갈로 1번 문제번호, 양갈로 2번 문제번호가 있죠. 문제번호를 먼저 입력하신 이후에 수식 편집기로 가서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번호 밑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오셔야 돼요. 3번 문제번호 밑에 양갈로 1번 하고 한 칸을 띄웁니다. 이 상태에서 수식 편집기가 하는데요. 수식 편집기는 입력에 보시면 수식 편집기 있죠. 수식. 예, 여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 편집기를 누르면 창이 나오죠. 자, 이 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볼까요? 자, 문제를 보면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F인데, 자, 수식 입력기의 특징은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빠르고 편하시거든요. 그러면 영어 F, 뭐 이런 거, 숫자 이런 건 다 입력이 돼요. 다만, F 위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위에 줄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오면 이 부분은 조금은 어렵다라는 의미로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없으면 그냥 F 치고 그냥 이꼴 하시면 돼요. 위에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문제가 1번이다. 그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화살표 줄은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화살표 있고 밑줄 있고 있죠. 그죠? 여기를 갖다가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화살표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영어 대문자로 F 하면은 똑같은 모양이 되죠. 그리고 같다라는 등호는 이 상태에서 하시는데 여기서 갖다 하면 위에 있는 화살표가 늘어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화살표는 따라오지 않고 그냥 이어서 나오도록 하려면 이 깜빡이는 커서를 한 칸 오른쪽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 보실게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커서가 길어졌어요. 약간 길어진 게 느껴지죠? 자, 보세요. 짧죠? 길죠? 약간 짧아지고 길어지고 그죠? 여기서 이꼴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줄이 따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식에서 가장 잘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빠져나오는 오른쪽 방향키, 뭐 아래쪽 방향키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빠져나오셔야 특히 오른쪽 방향키가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야 위에 이 화살표가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빼기, 그죠? 빼기. 그대로 빼기. 키보드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빼기. 이후에 분수잖아요. 위아래 분수로 나눠질 때는 여기에 분수 모양이 있죠. 보이죠? 분수. 에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위에 빨간색으로 위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어요. 위에는 4파이 제곱 m이죠. 그럼 4파이까지 맞게요. 그럼 숫자로 4. 그죠? 숫자로 4. 이때 숫자는 오른쪽에 있는 키패드 쪽은 안 돼요. 위에 가로로 한 줄로 된 1, 2, 3, 4로 되어 있는 거 있죠. F 1, 2, 3, 4 밑에 있는 그 숫자만 수식에서 이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엔터키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동작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4. 그죠? 그리고 파인데 키보드에는 파이라는 기호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 각종 기호들이 많죠. 많으시죠? 여기서 파이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키보드에 없는 건 여기서 찾아서 입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자, 여기서 파이는 여기 있죠. 그죠? 파이. 파이. 자, 파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승이죠. 이승. 지수승인데 위로 이자가 올라가려면 이 파이에서 위로 올라가는 지수승은 맨 첫 번째 있죠. 이게 위첨자. 그 다음은 아래첨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위첨자를 누르시면 위로 올라갔죠. 여기서 2 하면 2승이 되는 거예요. 2승이 됐죠. 그 다음에 M인데 여기서 2승에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F 때처럼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2승이라는 이 작은 숫자가 위로 계속 글자가 작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2승에서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한번 빠져나올게요. 방향키 오른쪽 한번 키보드로. 커지죠. 커졌을 때 M인데 소문자다. 그죠?
소문자 M. 대문자 하시면 안 돼요. 소문자. 자, 다 됐으면 밑으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내려도 되고요. 방향키로 내려오셔도 돼요. T제곱인데 대문자 T제곱이죠. 그러면 대문자 T. 대문자 T. 그죠? 그다음에 2승이죠, 2승. 예, 위첨자 누르고 2.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방향키로 벗어나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더하기가 여기 우측에 있는데 지금 커서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으면 아래쪽으로 쭉 이어지겠죠? 아니에요. 여기로 더하기가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키 한 번 더. 예, 완전히 벗어나서 예, 더하기 키 키보드에 있는 거 입력하셔도 돼요. 자, 다시 분수예요. 자, 그대로 분수. 그죠? 위는 M, 밑에는 T의 세제곱. 위에는 소문자 M 하면 되죠? 그리고 아래쪽은 T의 세제곱. 위점자의 3. 어떻게 돼요? 똑같아졌죠? 예, 다 됐으면 닫기 하시거나, 예, 넣기죠. 닫으면서 넣어줘요. X 눌러도 돼요. 예, 여기 닫기 들어옵니다. 자, 완성이 되고 나면 이 다음에 2번 문제를 바로 그 줄에 입력하실 거고요. 예, 여기서는 탭 키로 키보드 Shift 위에 탭 ESC 밑에 탭이라고 있어요. TAB 탭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나, 둘, 셋. 한 4번 할게요. 4번 정도 하고 2번. 그러면은 예, 문제 번호가 이게 떨어졌잖아요. 띄우면 돼요. 서너 번 하시고 다시 AB부터 가기인데 잠깐 띄워놓고 우리는 입력의 수식. 그죠? 수식. 자, 이번에 위점자가 백입니다. 비슷한 문제죠. 이번에 요거 누르면 되겠다. 그죠? 여기 누르시고, 그리고, 대문자로 A, B. 그죠? A, B, A, B. 됐죠? 자, 그리고 같다란 등호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한번 빠져나오시는 것 중요하다 그랬죠? 같다. 예. 그리고, 루트예요. 그죠? 루트. 루트도 위에 모양에 보시면 여기 루트 모양 있죠? 예, 루트. 예, 근호라고 그러죠, 루트. 자, 이때 요 앞쪽에 작은 사각형 자리에는 숫자가 없으면 입력 안 하면 돼요. 그냥 놔두셔도 돼요. 지금 없어요, 여기가. 그죠? 놔두시고, 가로 열고, x의, 그죠? 아래 첨자에 2죠. 그럼 여기에 가로를 그대로 열어주시고, 소문자 x에, 그죠? 소문자 x, 그죠? 그리고 아래 첨자가 여기 위에 있죠. 아래 첨자에 2. 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벗어나야 되죠. 오른쪽으로 방향키. 그 다음에 빼기 x1이죠. 그죠? 역시 빼기 x 아래 첨자에 1 그리고 오른쪽으로 벗어나서 가로 닫기까지. 가로 닫기까지. 가로 닫았더니 또 2승이 나와요. 그럼 가로 이후에 뭐 해야 돼요? 위첨자 또 해야 되죠. 위첨자에 2. 그죠? 자, 여기까지인데 예, 2승한 다음에 한 번만 벗어나야 돼요. 왜냐면 위에 루트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2번 벗어나시면 루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첨자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만 벗어나면 따라 나오고 보이세요? 따라 나오죠? 예, 따라 나와요. 그죠? 따라 나오죠? 예.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 따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키에 한 번인지 2번인지 이런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로 갈게요. 그래서 2승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만 방향키 누르고 플러스 해야 늘어나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Y로 똑같은 모양 만들면 돼요. 가로부터 전부 다. 그러면 가로 열고, 그죠? Y의 아래 점자에 2. 오른쪽으로 방향키 한번 벗어나고, 빼기. 한 번 더 Y의 아래 점자에 1. 그죠? 오른쪽 방향키 한번 벗어나고, 가로 닫고, 똑같이 위첨자에 2. 자, 어떻습니까? 똑같아졌죠? 예, 다 됐으면 닫기. 자, 이렇게 하시면 예, 모양이 같아져요. 똑같은 모양으로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3번이었고요. 자, 이제 4번으로 갈 거예요. 4번 조금 내려봅니다. 도형 예, 만드는 건데요. 한글은 도형이 몇 개 없어요. 따라서 입력해 보시면 여기 도형이죠. 그리기겠지만 몇 개 없죠. 거의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데 사각형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원이나 또는 호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글상자거든요.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가 있는데 주로 이제 가로 글상자가 주로 이용이 돼요. 근데 가로 글상자나 직사각형이나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사각형에는 글자, 이 사각형 안에 글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글 입력하겠습니다 라는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가로 글상자는 사각형을 그리면 커서가 먼저 생겨져 있어서 바로 글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글을 입력할 수 있게 해준다. 글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내가 눌러서 입력해야 된다. 이 차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얘는 선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글상자는 선이나 면의 설정이 똑같아요. 똑같이 설정하면 돼요. 선이 없는데 선을 있게 해도 되고, 선이 있는데 없게 해도 되고, 없는데 있게 해도 되고, 면색도 있게 해도 되고, 없게 해도 되고. 그래서 설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아져요. 결국은 사각형으로 그리나 글상자로 그리나 안에 글자가 바로 입력하게 된다 안 된다의 차이일 뿐, 결국 글자를 넣어도 되고 색을 칠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직사각형을 주로 이용을 하는 편이고, 글상자를 입력하는 것을 뭐 선호한다, 뭐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여기 의료 분야 데이터 하려, 여기도 사각형이에요. 이 중간이 이 좌우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으로 이 중간 정도에 그냥 대략, 이 위치가 없어요. 대략 이렇게. 이렇게 그려도 상관 조그만하게. 왜냐면 여기 보면 크기가 있죠. 110에 16 크기로 가야 돼. 이때는 이 내방향 화살표가 될 때 마우스로 더블 클릭할게요. 따닥 더블 클릭 떠요. 그럼 기본에서 크기가 나오죠. 이 크기를 여러분들이 110에 16, 그죠? 110에 16. 크기 고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해두면 밖에서 저희가 임의로 크기 조정이 안 돼서 혹시 실수로라도 크기 조정이 되면서 감점을 방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체크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둥글잖아요. 여기가 좌우가. 이대로 가면 사각형이 여기 있죠. 선에 오시면 어때요? 모서리 곡률 뾰족한 사각형이 돼요. 근데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만 이렇게 둥그러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해되죠? 뾰족하게 여기 둥그러지는 거. 반원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바깥에 있는 문제가 뭐겠어요? 반원이죠. 반원이란 뜻입니다. 반원. 그죠? 면색을 주면 면색은 꼭 맞춰주시고, 색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임의의 색을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서 임의의 색에는 흰색은 가급적 제외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면색을 채우기. 그죠? 여기는 선이었고요. 채우기, 면색. 면색이죠. 여기. 다른 건 하시면 안 돼요. 면색. 면색을 빨강. 자, 빨강이 안 보여요.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이건 루비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색 상태만에 눌러서 오피스 누르면 나오죠. 여기 빨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설정입니다. 어때요? 사각형 나왔죠? 이 모양이 됐어요. 크기하고 다 맞아졌어요. 자, 그리고 글자 입력해야 되잖아요. 자, 바로 글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얘를 누르면 앞서 처음에 설명했던 이 가로 글상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커서가 생겼죠. 이제 글자 넣을 수 있다. 그럼 가로 글상자는 그리면 처음부터 이렇게 커서가 생겨져 있다. 그 차이 외에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사각형으로 다 그리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의료 분야 데이터 하려. 글자 써볼게요. 의료 분야 데이터 하려. 그죠? 자, 요 부분 범위 잡으시고, 그죠? 궁서에 24 하양, 수평수직 가운데까지 하시면 되겠다. 그죠? 궁서 24하양. 여기 있죠? 궁서, 글자 크기 24, 글자 색깔, 여기죠? 글자 색깔, 하양. 하양이 있어요? 없어요? 하양. 없죠? 하양 없죠? 하양이 없어요. 없으면 또 여기 눌러요. 색 상태만 해서. 첫 번째 기본에 가면 있어요. 기본에 가면 첫 번째 여기가 뭐예요? 하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색상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운데. 가로 가운데 정렬이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 정렬이 다 완료됩니다. 자, 위에 빨간색 도형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제일 큰 도형은 제일 마지막에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주황색 사각형으로 보인다. 그죠? 이 주황색 사각형은 여기를 지칭합니다. 여기는 그림을 지칭하는 겁니다. 주황색 사각형은 특별한 건 없고 크기만 줬어요. 뾰족하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확인하고 색상은 임의로 주시면 돼요. 크기 60에 50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역시 사각형. 자,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기본으로 오셔야 돼요. 항상 기본의 크기.
여기서 60에 50 크기 고정. 그죠? 60에 50 크기 고정. 그죠? 그리고 선은 뭐 그냥 직각이니까 여기만 보시면 되겠죠. 직각 뾰족한 거. 자, 채우기는 임의색인데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색이 뜨는 거라 흰색이 안 뜰 수도 있지만 보통 흰색이 떠요. 아무 색이나 하면 돼요. 교재 따라서 저는 이런 건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지금은 임의색이니까. 자, 설정. 됐죠? 자, 이렇게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위치는 여기보다 조금 더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요만큼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지금 대략 그렸는데 대략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그죠? 이동하시면 돼요. 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략 이 정도 그냥 놔두고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문제는 이제 아래쪽이에요. 여기 도용할게요. 자, 내려서 가나다의 여기 도용과 옆에 차세대 이 부분은 이 도용 2개 그리고 여기까지 요 도용들을 전체 범위 잡아서 복사 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위를 완벽하게 완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사 할 겁니다. 자, 여기 왼쪽 도형 먼저 합니다. 왼쪽 도형에 직사각형 그리기가 2개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 위의 도형은 이 아래쪽 거 같고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면색이 하얗게 돼 있잖아요. 하양을 제외하군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이렇게 가짜 여기고 밑에 있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얘네들이 여기 밑에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밑에 거 먼저 해도 되는데 위에 거부터 할게요. 자, 크기가 13, 13에 모서리 가위가 둥글죠. 그죠? 모서리 이렇게 둥글죠. 지금 여기가. 자, 13, 13 해볼게요. 사각형으로 하셔도 돼요. 글자가 있어서 가로글 상자로도 해볼까요? 가로글 상자로 해볼게요. 내릴게요. 아무 때나 그려도 돼요. 아무 때나. 똑같죠? 근데 커서가 바로 생겨요. 바로 친다는 의미죠.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가짜는 궁서에 20이에요. 그죠? 범위 잡아서 동일하게 궁서 그리고 20 가운데 연결까지 해둘게요. 해두고 모서리가 둥글고 크기가 13, 13이에요. 경계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 13, 13 크기 고정에 13, 13에 그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경계에서 선에서는 여기 모서리가 둥근 모양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그죠? 이 모양을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고요. 일단 하나 잠깐 놔두세요. 자, 이게 지금 수평 수직 가운데라는 게 보여요. 저는 이제 가운데 정렬을 계속 하는데 앞서 여기도 있었죠. 수평 수직 가운데가 보였어요. 그죠? 자, 지금 그러니까 수평은 가로로 된 거죠. 수직은 안 맞췄다. 그죠? 수직은. 자, 이 부분도 보죠. 더블 클릭해서 글 상자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세로 정렬이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안 한 건데 만약에 제 거는 위로 쏠려 있네? 이럴 수 있어요. 가짜가 조금 위로 쏠려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 개체 속성에 오셔서 글 상자에 오면 여기 속성 있죠? 여기 속성의 세로 정렬이 단추가 가운데 거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로 정렬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기본 속성은 세로 정렬이 맞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던 부분인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세로 속성을 왜 안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럼 다 됐죠? 자, 이제 아래쪽 17에 12 17에 12 색상은 하향을 제외한 임의색이죠. 흰색 빼고 아무거나 17에 12이고 뾰족한 사각형이네요. 또 사각형 아무 데나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크기는 17에 12 크기 고정하시고 선 뾰족한 사각형 맞죠? 직각이고요. 채우기는 임의색 흰색을 제외하는데 이들은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 색이나 누르시고 색상은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를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끌어다 놓을게요. 자, 어때요? 자, 요 정도 보이는 위치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다. 요 정도.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때는 먼저 그린 도형이 밑에 깔려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린 도형이 위로 올라와요. 따라서 위에 도형을 누르거나 아래 도형 누르거나 상관없어요. 위에 도형으로 해볼게요. 위에 도형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세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메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에서
그냥 뒤로 해도 되는데 맨 뒤로 하는 게 편해요. 여러 개 도형을 다 무시하고 제일 뒤로 보내겠다는 뜻이라 뒤로 여러 번 눌러야 될 걸 한 번에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맨 뒤로 맨 앞으로 쓰시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맨 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로 가요. 그죠? 뒤로 왔죠. 만약에 아까 상황에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를 눌렀다 그러면 얘는 맨 앞으로 하면 되겠죠. 다 오히려 우리 화면 쪽으로 더 당겨져 나오는 겁니다. 자, 위치를 일단 잡았고 여기도 거의 여기 밑보다 조금 삐져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 도형들을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잡을게요. 조금 이따 잡을게요. 여기까지 옆에까지 해놓고 위치 잡고 복사할게요. 자, 이제는 여기 글자가 들어가는 도형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는 글상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냥 사각형 놓고 글상자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글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는 점선이나 파선. 모양이 느껴지시죠? 점선이나 파선. 면색이 없어요. 이거를 잘 놓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바깥에 있는 배경 색깔이 투가 돼서 보이죠? 면색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글꼴은 굴림에 17 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수직은 기본 돼 있죠. 자, 그러면 글상자를 해볼게요. 저는 여기 있죠. 글상자. 가로 글상자 크기를 높이 이 크기가 없잖아 지금 비슷하게. 요 크기는 나중에 바꾸시면 돼요. 요 정도. 그죠? 자, 여기서 글자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글 점령하시고 글자 크기가 굴림의 17이죠. 굴림 그리고 17 없다 그죠? 17이 없어요. 그때는 직접 치세요. 17하고 엔터 꼭 치요. 엔터 그리고 가로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파선이나 점선 하고요. 그리고 면색 없음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계선에서 따닥. 자, 채우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면색이 없다는 건 면색이 없으면 채우기 없음이에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그리고 선의 종류가 뭐라고요? 점선이나 파선. 저는 파선을 주로 합니다. 위에 선업선 밑에, 실선 밑에, 파선. 그 밑에가 점선이에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다 된다는 뜻이죠. 저는 주로 파선을 하고 있습니다. 파선. 상관없어요. 점선해도 돼요. 설정.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해졌나요? 어때요? 비슷하죠? 여기 높이가 어때요? 이 높이랑 이 높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죠? 거의 같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고, 이 길이 값은 이 큰 도형을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죠? 지금은 모르죠. 큰 도형을 안 넣어서 이따가 맞추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형들을 요 정도 위치에 갖다 놓고 복사하고 글자만 바꾸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꺼번에 도형을 선택해야 돼요. 이때 하나씩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Shift 누르고 하면 돼요. 클릭하고 Shift 누른 채로 클릭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빠르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편집 누르시면 편집에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이용하면 쭉 어떻게 되냐면 쭉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잡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그래서 개체 선택하시고 마우스가 다르죠? 마우스가 원래 이렇게 I자 모양인데 그죠? 편집에 개체 선택 눌렀더니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여기서 이렇게 덮어 씌우세요. 되죠? 이렇게 덮어 씌우세요. 되죠? 이렇게 전체를 잡고 이때 여기 내 방향일 때 이렇게 움직여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죠? 한 줄 정도 약간 왼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세요. 컨트롤은 복사고요. 이 움직이잖아요. 좌우로. 시프트는 눌러주면 안 움직여요. 안 가져가요. 이렇게 가던 게 안 가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만 컨트롤 시프트는 떼지 마시고 꾹 누르고 경계선만 떨어뜨리고 한 번 더 경계선만 간격만 보란 얘기예요. 간격만 보고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다 됐으면 ESC 키 내지는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세요. 맞았죠? 자, 그럼 이제 글자 바꿔요. 여기는 다 그죠? 나다 색상이 좀 달라 보인다 그죠? 이대로 놔두셔도 되는데 아래쪽을 더블 클릭 채우기 색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아래쪽을 더블 클릭, 채우기 색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편한 색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색상 바꾸는데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이용 보이십니까? 넣어볼게요. 글자 좀 길어 보이네요. 블록체인 기술 이용, 그죠? 개인 건강 기록, 개인 건강 기 넘어가죠. 기체를 지워야 돼요. 기체를 지우세요. 안 그러면 도형이 안 변하기 때문에 바로 주세요. 자, 기록을 더 넣어야 돼요. 이 도형이 작다는 뜻이에요. 이 도형을 키워야 되죠. 근데 얘를 눌러서 이 도형을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예, 그리기라서 이렇게 누르면 얘만 늘어나잖아요. 그럼 나머지 도형들은요? 크기 같잖아요. 여기가 같잖아요. 그럼 또 따로따로 누르면 시간이 걸리고 맞추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힘들어요. 따라서 개체 선택해서, 개체 선택 있죠? 아까 이 편집에 있었죠?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 그럼 여기 우측 글자가 있는 도형만 잡혀요. 그때 양쪽 합쳐 넣으시면 같이 늘어요. 이렇게. 그럼 빠르고 편하죠. 예. 그리고 기술이었죠? 개인 건강 기록이었군요. 기록. 예, 들어왔어요. 기록. 자, 여기 헬스케어 해보자. 아래쪽에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 분석, 플랫폼 넘어가요. 안 돼요. 폼자 지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번 더 개체 선택. 예, 쭉 들어가시고, 그리고 느리기. 조금 더 느릴게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플랫폼. 됐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아래쪽에 녹색 큰 도형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녹색 큰 도형이 화살표가 여기 가리키고 있죠. 그죠? 130, 145예요. 그리고 여기가 둥글어요. 자, 그러면 사각형으로 입력의 사각형. 아무 때나 그려도 되고요. 예, 아무 때나 그려도 돼요. 더블 클릭해서 130에 140 크기 고정하고요. 선은 둥글게, 그죠? 예, 기본선 채우기도 임의색입니다. 예, 교재처럼 녹색 방향을 해볼게요. 살짝. 자, 제가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온 거죠? 상관없어요. 당기면 돼요. 당겨서, 자, 이게 요 정도로, 거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면 중간 정도 이렇게,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죠? 예, 비슷하죠? 모양이. 자,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우리? 마우스 오른쪽, 순서에서 뭐, 맨 뒤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거의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 다자도 안에 있어요. 지금. 예, 여기 경계에 걸쳐 있고 넘어왔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다시 개체 선택. 개체 선택해서 쭉 범위 잡아볼게요. 자, 범위 잡았는데 전 어때요? 자,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여기 중요하십니다. 지금 저는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잡았는데 왜? 여기만 잡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이 녹색도 잡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동하면 어떻게 돼? 같이 이동해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예,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왜 이러냐면 설정 때문에 그런데 이러면 좀 불편해서 이 설정을 해제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ESC 하시고 도구에 환경 설정 한번 해보세요. 환경 설정.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이 있는데 개체라는 데 오시면요. 일부분만으로 선택만으로 개체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더니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지만 얘도 잡히는 거예요. 왜? 일부가 같이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 체크를 빼는 게 좋습니다. 체크를 빼고 설정. 됐죠?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다시 편집에 개체 선택 쭉 드래그 나와볼게요. 완전히 덮었죠? 놓아요. 예, 이제 안 생기죠 이쪽은? 예, 여기만 잡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네 방향 화살표. 마우스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일 때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움직여지죠. 근데 키보드의 방향키,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지니까 여기를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간격 비슷한 간격 남기고 좌우 간격 비슷하게 남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더 넓죠, 여기보다. 그러면 ESC 하시고 주황색 사각형도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위로 올려야 되겠다, 그죠? 이 정도 하시면 균형 잡혔죠. 여기 비슷하고 여기 비슷하고 여기 간격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점수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과 글맵시 해볼게요. 그림은 여기 있죠?
로고 1인데요. 45에 30. 그죠? 회색조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림은 입력의 그림 하시면 돼요. 입력의 그림. 창이 뜨겠죠? 자, 이때 내 문서에 라이브러리 누르시면 문서가 있어요. 그죠? 문서 더블 클릭. 여기에 뭐 ITQ가 있죠. ITQ. ITQ 폴더 있죠? 여기 닫아. ITQ 픽처가 있어요. ITQ 안에 픽처 더블 클릭.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ABC 주식회사 로고 1, 로고 1 ABC 여기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선택하고 넣기.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이게 그림을 그려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일단 조금만 그리세요. 이렇게 안에다 그리지만 여기 중간에다 이렇게 그리는 것 안 돼요. 여기 왜 그러냐면 숨어 있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왔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밖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선택도 하고 이동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완전 바깥에 그려도 돼요. 하여튼 일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 자, 크기입니다. 크기 45에 30. 45에 30 크기 고정할게요. 그리고 크기 고정하고 그림 효과의 회색조가 있어요. 그림 효과 회색조. 그죠? 그림에 가면 있어요. 그림에 가면 그림 효과의 회색조. 여기 눌러달라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 회색으로 될 거예요. 그죠? 설정해 볼게요. 됐죠? 아직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할게요. 자, 기본에서 앞으로는 크기 바꾸실 때 이 위치적인 본문가의 위치 있죠? 이때 세 번째 글 앞으로를 눌러주시면 이 앞으로 나와요. 글 앞으로 설정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처럼 중앙에 가져다 놨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가 있긴 한데 이게 다음 페이지가 만들어져야지 하이퍼링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다음 페이지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하이퍼링크 하는 거는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글맵시로 가야 되죠. 글맵시. 여기 이제 글맵시까지 해서 글자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자, 글맵시도 입력에 우리 좀 전에 그림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글맵시는 이렇게 글맵시 보이죠? 자, 글맵시 여기 눌러서 첫 번째 거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냥 첫 번째 거 내지는 뭐 이런 진한 글자 있는 거 이런 건데 저는 첫 번째 걸 할게요. 첫 번째 거. 자, 글자 넣으라죠. 자, 글자는 바이오. 여기다 쳐야 돼. 내용을. 뭐라고요? 바이오. 이렇게 입력하시고 모양을 넣어야 돼요. 모양은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 글자 끝만 연결해 보세요. 아, 이런 모양 같죠? 그래서 여기서 드려요. 나비 넥타이라는 거죠. 얘가 나비 넥타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나비 넥타이 맞죠? 요 모양이죠? 요 모양 나비 넥타이라고 나오죠.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글씨체까지 마세요. 도둠 여기까지 마세요. 도둠까지만 도둠까지만. 그 외에 여기는 손 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빨강색만 해주면 돼요. 크기는 바깥에 가서 주고 그죠? 설정 나와요. 자, 이때 더블 클릭할게요. 크기 다 바꾸고 이동합니다. 더블 클릭. 자, 크기 얼마? 55에 35. 55, 35. 크기 고정은 다 시킬게요. 자, 그리고 채우기 색이 빨강이. 그죠? 채우기가 뭐예요? 면색이에요, 면색. 면색, 빨강, 여기요. 그죠? 이게 글자지만 면색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알겠죠? 채우기로 바꿔요. 그리고 이 까만 선 있죠? 선은 없어야 돼요. 선 종류는 없음. 이 선은 없고 이 글자 색이 뭐라고요? 채우기 색이에요. 글맵시는. 그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다 봐야 돼요. 여기를 다 봐야 돼요.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글맵시에서 그림자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여기까지. 그림자 없고 채우기 빨강, 선 없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 모양이 안 맞다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글자나 이 모양, 도등 여기서 바꾸시는 거. 그죠? 자, 설정 됐어요. 자, 근데 안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본에서 나비 세 번째 그래프로 합니다. 나비 세 번째 설정 올라오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거의 갖다줬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모양과 동일한 모양이 됐고요. 위치는 이
숫자 밑으로 적정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뭐 더 정확하게 여기 조금만 떨어졌는데 여기 좀 많이 떨어졌네요, 이럴 수 있죠. 예, 그러면 개체 선택 가서 전체 잡고, 예,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예, 내리면 더 붙겠죠, 그죠? 예, 근데 너무 정교하게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예, 감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수식과, 예, 그리기 도형을 배워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